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프로그램을 계획한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인 외상 경험의 영향을 줄이고 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4주간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10분에서 20분 분량의 두 가지 동영상 시청과 과제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조용하게 집중하여 보실 수 있는 공간에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과제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자 상황과 경험이 다르니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집중하셔도 좋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게시판을 통해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주 프로그램의 제목은 현재 여기에 머무르기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습관화된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 온 생각, 행동 패턴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패턴이 심리적인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괴로움이 생성될 수 있는 행동 학습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실험이 대표적인데요. 개에게 고기를 주었을 때 개는 당연히 침이 고일 겁니다. 그런데 고기와 함께 종소리를 주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이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조건화인데요. 실제로 이제 외상 경험과 같은 경우와 관련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자극과 연결된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게 학습이 돼서 연결된 자극들만 와도 두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처벌이나 보상을 통해서 특정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박스에 있는 쥐가 특정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또 실수를 하면은 불쾌한 자극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외상 경험과 조금 관련해서 보자면은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은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극 일반화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와 같이 자극에 있어서도 유사한 그런 형태의 자극에는 또 유사한 신체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슬픔을 표현을 하면은 혼이 나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에 따라 가지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혼이 나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혼이 나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은 너무 당연한 1차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슬픔을 느꼈을 때 혼이 나고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면은 슬픔을 느끼는 걸로 두려움을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조작적 조건화에 따르면은 또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불쾌한 경험이 되므로 가급적이면은 그 슬픈 감정을 최대한
피하고 표현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대처를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극 일반화에 따르면은 슬픈 감정과 같은 조금 유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모두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같은 경우 다른 대상에게 일반화되어서 내가 표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힘든 상황에서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수 없어 와 같은 방향의 대처 방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런 학습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괴로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뇌는 예측을 하거나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가 특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때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뇌의 활성화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나의 습관화된 그런 특정한 반응들이 현재의 반응으로 되풀이됨으로써 현재 상황이 꼭 되풀이되는 듯한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반응은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진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실제로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즉, 내가 어릴 때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자극이 된 것이지 현재 그 두려움과 동일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반응들이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었듯이 또 반대로 줄여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거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반응을 줄여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존 경험 패턴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린 코끼리 만지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끼리라는 거는 같은 자극이지만은 다리 쪽에 서서 만지는 사람과 코 쪽에 서서 만지는 사람, 같은 코끼리를 만지더라도 사람마다 경험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경험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괴로움도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처에 나라는 것은 무기력한 대상이 아니고 대처해 나가고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습관화된 괴로움에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흔히 하게 되는 방향이 이런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통제하고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생각들을 억지로 떨치려고 하고 이런 감정들, 생각들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반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흰곰 실험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흰 곰이 보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얼굴도 보고, 이제 털도 보고, 네, 모양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화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네, 지금 머릿속에서 절대로 흰 곰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잘 되는가요? 순간적으로는 잠시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작용과 반작용처럼 내가 강하게 제거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생각이나 반응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 반응에서 오히려 빠져나가기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절대 이런 반응들을 안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 더욱더 괴로움이 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이 반응들을 조금 관찰하고 그 마음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응들의 무게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기법들을 이 4주에 걸쳐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약이다 이런 속담을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단적인 예로는 한숨 자고 나면은 고민의 무게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1년 혹은 더 넓혀서 5년 전에 했던 고민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무게는 대부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은 괴로움 그리고 기억들을 소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습관화된 괴로움을 관찰하고 이 괴로움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된 힘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머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잠시 이제 현재에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에 잠시 집중해 보고 지금 보이는 화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화면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돼서 느껴지는 소리, 촉감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괴로움은 어디에 있나요? 네, 그리고 지금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현재 순간순간에 집중하여 머무를 때는 괴로움의 영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마음 챙김이 중요한 예가 될 텐데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감각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은 내가 괴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이 유발되는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냥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이런 관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걸 수 있고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내가 친구와 놀다가 떨어져서 집에 오는 상황이 있고 이때 허전하고 외로운 감정이 든다. 그리고 이때 드는 생각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고 아무도 옆에 없다는 생각 이런 것과 같이 내가 조금 자극을 받는 상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하다니,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좋지 않아, 바보 같아 같이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유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주어졌을 때 원칙과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안 되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거. 그리고 혹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비난하지 않는 것. 추가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격려를 해주는 자세로 대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고민에 비하면은 이 4주라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이고, 이 프로그램은 단지 이제 방향에 대한 소개이고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 자전거를 이제 처음 탈 때, 그리고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모두가 이제 넘어지고 또 낯설지만 그게 이제 끝은 아닌 것처럼 마음에 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걸음을 떼고 한번 경험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청 전에는 귤 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장소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